대형 이동통신사 로저스가 이번에 있었던 대규모 서비스 먹통 원인이 에릭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및 파이도 통신사 사용자들은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오후까지 전화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 먹통은 몇 시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서비스 먹통 때문에 업무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월요일 저녁에 복구되었으며 로저스는 20일 오전 공식 성명서를 통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서비스 먹통의 원인은 최근에 진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으로 중앙 네트워크 장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저스 측은 서비스 먹통으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분들에게 하루치 크레딧을 드릴 예정이라며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제3차 코로나19 유행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온타리오주에 긴급 지원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의료진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각계 전투가 아닌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한다. 어떤 주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 인력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광역 토론토 일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그리고 노바스코샤주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노스웨스트 준주와 유콘 준주, 그리고 뉴브런즈윅주 역시 지원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지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며 또 빠르게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위험 지역에 신속검사 진단키트를 추가로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적십자회에서도 이동식 백신 접종팀을 꾸려 언제든 온타리오 주의 요청에 응답할 준비를 마쳤다고도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21일 기준 1일 신규 확진자가 4,212명이 나왔으며 누적 확진자 수 42만 9,123명, 누적 사망자 수 7,60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9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BC주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에서 2,600만 불을 이 프로그램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600만 불에는 대중교통 당국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공동비상 운영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C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버스 스카이트레인, 시버스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핸디다트까지 BC주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트랜스링크와 BC트랜sit 모두 5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린이 연간 이용권을 끄는 가정의 경우 이번 프로그램으로 연간 아이 한 명당 최대 672불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약 34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경 카데로 레스토랑 앞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경찰 측은 총성 여러 발이 들렸다는 보고를 듣고 출동했다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가 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후문입니다. 피해자는 아보츠포드에 거주하는 31세 남성으로 경찰은 피해자는 무작위 총격에 희생된 사람이 아닌 가해자의 목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대중들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없으나 번화가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져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제보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604-717-2500 또는 1-800-222-84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피해자는 2021년에 들어 밴쿠버에서 5번째로 살해당한 피해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일 밤 랭리에서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200A 스트릿 AT 에비뉴 쪽에 있는 건물로 알려졌으며 늦은 저녁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워낙 큰 불이라 SNS에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왔고 미디어 속화재 건물은 지난 2019년에 착공했던 6층 목조 프레임 콘도 알렉산더 스퀘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져 인근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으며 근처에 위치한 윌러비 초등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더 스퀘어는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30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이크 파너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이 곧 시행할 비필수 여행 제한 관련해 도로 불식 업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필수 여행 제한령은 19일 존 호건 BC주 주지사가 비필수 여가 목적 페리 탑승 금지, 캠핑 예약 금지, 여행 예약 금지 등을 발표하며 공표한 내용인데요. 존 호건 주지사는 음주운전 불식 업무처럼 비필수 여행 금지 관련 도로 불식 업무를 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너스 장관은 여가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자제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출퇴근 등 필수 목적으로 하는 이동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불식 업무는 BC 페리를 탈 수 있는 지역이나 일본 고속도로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비필수 여행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3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근로자 간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작업장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장, 창고, 건설 현장 및 이와 유사한 고위험 환경에서 작업장과 관련되어 5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소 열흘간 폐쇄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이 규제는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회사가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발표안에는 물론 예외나 주의사항도 있지만 일반 규칙상 14일 이내에 확진자가 5명 이상 나오고 직장 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일부의 폐쇄가 의무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업체 내의 근로자는 10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지만 보건시설, 학교, 보육센터 및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완전 폐쇄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더그포드 주지사가 함께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으로 인해 격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화요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포드 주지사는 월요일 그 직원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 주지사는 직원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사무실을 바로 떠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밀접 접촉에 대한 공중보건의 조언에 따라 토론토에서 격리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담당 국장은 성명을 통해 포드 주지사는 격리된 상태에서 관계자들과 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대중들과 소통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그 포드 주지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보건 전문가들은 신체에서 면역력이 생기는데 약 2주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과 접촉한 다른 직원들 모두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매니토바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를 24시간 이내에 2번이나 위반한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4월 17일 아파트 안에서 밖으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은 출동하였으며 임대인인 25세 여성에게 1,296달러의 벌금 티켓을 주었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따로 벌금을 받지 않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찰은 같은 장소로 신고가 들어왔고 또 다른 하우스 파티가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25세 여성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를 어긴 죄로 추가로 1,296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